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꿈꾸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기만 해도 정말 즐거워요. 에너지가 팡 넘칩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여선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제가 트롯 걸그룹을 준비하면서요. 노래랑 춤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김명선 씨는 전쟁 중이에요? 네. 살과 전쟁. 근데 레지엔 기억해요. 한때 또 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뭐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네, 제가 그 3년 전에요. 30kg 감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그우먼에서 점핑 강사로 전향을 하면서 2년간 굉장히 유지를 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또 생기면서 제가 이제 센터가 문을 닫고 아이고. 운동할 곳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원래 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빼는 것보다 요요 때문에. 관리가 힘들죠, 관리가. 잘 오셨습니다. 오늘 김명선 씨를 위한 나는 몸신이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몸신 주치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병원에서 비만 대사 센터장을 맡고 있는 외과 교수 박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찌는 이유요? 이유가 있어. 아니, 이유는 본인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운동 안 하고.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 보면 본인의 의지 때문에 살이 찌는 줄 아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이 자기 관리를 다 잘 못해서 살이 쪘구나 라는 선입견도 가지고요. 근데요, 이런 비만은 본인의 잘못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상관없다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 없대. 누가 살을 잘못이에요? 찌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이것이 식욕을 당기게 하고 살을 빠지게 하는데 저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의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의 실체와 이것이 어떤 나쁜 작용을 하면서 비만의 길로 빠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저희 잘못이 아니래요. 우리 잘못이 아니래요. 잘 골랐어. 정말 진짜 깜짝이야. 오늘 저 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로 시작한 오늘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길을 걷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누구의 잘못인가? 마지막에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나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는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비만인이여, 당신은 잘못이 없다. 잘못은 모두 체지방 탓. 체지방. 체지방 지방이? 체지방. 아니 그럼 제가 체지방 때문에 살이 찐 거라는 거죠? 저 때문에 체지방이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예, 저 때문이가 아니라 체지방 때문에 제가 살이 찐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제가 많이 먹어서 체지방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타고 올라가면 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내 잘못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나는 정말 체지방이라는 거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냥 체지방 한번 재보시죠. 이거 맞네요. 이거만 들었지. 체지방이 누군지도 만나본 적도 없어. 네네네. 저도 사실은 지금 그때 살을 뺐었다가 다시 요요가 오면서 사실 좀 마음 고생이 많았어요. 아, 그럼요. 왜냐면 주변에서 너 다시 또 찌면 어떡하냐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우울했는데 또 선생님께서 또 제 탓이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체지방이 누군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상당히 힘이 되는 말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체지방은 몸에 쌓여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추위를 방어하고 또 필요할 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장기관이 다치지 않도록 자동차의 범퍼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식욕을 일으키고 염증과 대사 반응에도 관여하고 또 비상시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육과 장기에 당분, 즉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체지방이
남자는 체중의 18%, 여자는 체중의 한 20%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체지방은 되게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체지방이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문제는 과잉으로 축적된 체지방 때문입니다. 과잉으로 축적된 체지방 때문입니다. 체지방은 이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때까지 그리고 사춘기에 지방세포가 과다 증식됩니다.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웬만해서는 한 번 많아진 지방세포는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의 몸에 체지방이 과다 축적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내는 죄가 반대로 없어요. 체지방이 많지 않으면 평생 살이 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체지방 수가 많지 않아도 체지방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지방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포는 다른 세포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활동하는데요. 분열하고 사라지고 다시 생기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방 조직 내에 있는 줄기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과형성이 발생하고 또 많아진 지방세포에 지방이 점점 더 쌓여서 크기가 커지는 비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체지방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체지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에너지 창고를 채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의도치 않게 몇 끼를 굶는다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면 체지방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에너지 창고가 꽉 차지 않으니까 뇌는 이제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체지방 세포의 수도 늘려버립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네요, 내가. 그냥 가만히 좀 쉬고 있으면 될 내 텐데. 의도가 아닌데 뭐 자기 혼자 막 그러니까. 채우고. 그때 들어오겠지 하고 조금 쉬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체지방 세포의 크기가 주니까 또 양을 많이 늘려서 비상시에 쓸 에너지를 일단 채우고 보자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는 언제든지 더 많은 체지방이 축적될 수 있도록 체지방 세포 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먹는다고 했을 때 체지방 개수가 적은 사람보다 살이 더 쉽게 찔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지방 개수가 많아졌으니 체지방의 크기가 커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체지방 세포는 개수가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아진 체지방 세포가 체지방을 축적해서 몸을 커지게 하는 것은 매우 쉽죠. 아, 비상사태라고 자기 혼자 판단했을 때 비상이 아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든 걸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란 네, 맞아요. 말이죠. 내 잘못이 아니라 뇌의 잘못이에요. 뇌의 잘못과 체지방의. 예. 뇌학적으로는 이제 위하고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 신호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체지방 개수가 많은 예를 들어서 명선 씨 같은 경우에 체지방 개수가 레이디 제인 씨보다 한 2배나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체지방이 커질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많아서 똑같은 식사량을 하신다 해도 명선 씨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제인보다 더 많은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는 아니 거죠. 확실한가요, 선생님?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그게 또 대사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체격이 크신 분들은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체중이 크신 분들은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셔도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몸에 축적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또 세고. 그래서 지방이 나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체지방이 나쁜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서야 내가 무슨 뜻인지 체지방이 감이 좀 잡힙니다. 그래요? 뭐예요? 명선이가 젊어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천만다행이야. 나는 오빠 너무 이제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너무나 서럽고 저 주치기를 내가 바꾸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걸 몰랐으니까 체지방이 이게 쌓이면 심장도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은 거야. 그래서 체중 때문에 생긴 문제를 이제 그거로 인식을 못 하시면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면 순환기 내과에 가시고 고관절 통증이 있으면 정형외과 가시고 허리 아프면 또 다른 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 그게 체중을 빼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놔두고
다른 것들을 먼저 고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체지방 때문에 살이 찌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몸에서 남는 체지방은 단순히 몸만 크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다른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범죄를 일으킵니다. 범죄. 다른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범죄를 일으킵니다. 범죄. 아유, 범죄까지. 피부 아래나 이제 배 안에 지방을 쌓고 쌓다가 따로 보관할 창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면 지방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몸 안에 필요한 근육이나 간에 지방을 침투를 시킵니다. 아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고 근육이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관 안에 지방이 떠다니면서 염증을 만들고 독한 물질을 내뿜어서 돌연사의 위험 높아지는 수명 무호흡증도 일으키게 됩니다. 만성적인 대사질환들 대표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일부만 걸려도 소위 대사증후군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혈관계 사망률이 5배 높아지고 암 발생률도 2배가 높아집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왜 체지방이 왜 그런 질병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말이죠. 이 체지방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포, 이 지방세포가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이 혈관벽을 파괴하는 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을 파괴하는 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많네. 거품을 만들어. 그럼 거품은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거품이라는 거 이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제가 이 사진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증거를 봐야 돼. 자,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이 남는 지방들은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을 만드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LDL이 많이 만들어지죠. 이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가 이걸 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잡아먹게 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을 먹으면서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그 지방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꼭 세포 속에 거품이 차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뽀글뽀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품세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거품세포가 점점 많아지면 혈관벽의 염증도 더 점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혈액이 잘 흘러갈 수 없게 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거품세포가 떨어져 나가거나 혈전을 이루어서 둥둥둥 떠다니다가 혈관을 콱 막게 되면 이제 그때는 뇌졸중 또 이용식 우리 형님께서 큰 고생을 했던 심근경색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품이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 혈관의 문제를 유발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체지방이 네. 제 탓이 아니니까 좀 안도를 했다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제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까 좀 병 얘기도 하니까. 해결하고 싶죠. 예. 아니 그럼 도대체 몸속에 어느 정도의 이제 체지방이 있어야지 좀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수치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비만도라고 하면 이제 BMI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 바로 BMI고요. 몸무게와 체지방 무게를 비율로 따져서 보는 체지방 비율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BMI로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는 25 이상이면 비만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시고 특히 이제 이 비만 지수가 30 이상이 되면 고도 비만 혹은 병적 비만이라고 부르고요. 40이 넘어가시면 초고도 비만이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체지방 비율은 남자는 25% 그리고 여자는 30% 이상이 되면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체질량 지수는 사람의 체형을 관련을 안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육체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근육이 많아서 대사질환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체지방률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체지방률이 30%가 넘어간다 남자의 경우에 그럴 때는 혈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들이 이미 내 몸에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체지방 비율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녹화 전에 검사하셨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관련한 이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검사였어요. 자, 그렇다면 기준 이상으로 이 높은 분들은 과연 누구실지 첫 번째 분 공개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 네.
나도 나만 아니면 돼. 누구? 어머, 숫자가 99. 어머, 무슨 일이야? 체중이 어머, 숫자가 99. 어머, 무슨 일이야? 체중이 체중이 일단 99.9. 선생님 한번 예 어떤 상황인가요?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시는군요. 34.6. 누가 둘이 올라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지방률이 38.8%니까 누구야? 뭔가 있으실 것 같네요. 예. 네. 종합검진 해보시면 뭐가 의사들이 아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최근에 2월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고지혈증, 아이고. 지방간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코빅 활동할 때도 105kg까지 쪘을 때도 그때도 있었고요. 살을 빼고 나서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이제 역시 살 빼니까 괜찮아졌다가 예. 찌니까 역시 여지없이 이런 결과.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105kg?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분석 방법은 이제 생체 전기 신호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근육과 그다음에 지방 속에 있는 수분을 주로 측정해서 하는 거라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분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 신호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 전후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전후 그다음에 수분 섭취 전후 그다음에 소변 보시기 전후에 따라서 당일날 검사하셔도 수치가 좀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매달 검사하신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검사를 하셔야 정확한 추이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기준을 넘은 또 한 분은 누구실까요? 자, 보여주시죠. 역시 또 이게 역시 또 이게 뭐야? 남다르시네요. 지금 체질량 지수가 37.8이고 체질량 지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체지방률이 41.8%니까 아마 만성 질환 약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제도 먹고. 정말 진짜 선배님이랑 제 그 분석표를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인 분들의 경우에는 워낙 그 체지방 세포의 수가 많아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작용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이 작용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인은 이제 멈추고 싶어도 본인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비만 환자들 중에서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그 이하 이제 30에 35 사이래도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비만 합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바로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겁니다. 수술은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뭐 지방흡입 같은 수술? 그거구나.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면 환자와 보호자가 왔을 때 보호자 보고 하는 얘기가 환자를 비난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본인의 의지로 체질량 지수가 3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과학적으로는 이제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아까 물어보신 이 지방 흡입술은 우리가 비만 대사 수술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체지방 그리고 이 체중을 늘리게 하는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공장에 최종 산물인 지방만 살짝 제거하고 이 지방을 제거해도 체표면적에 있는 지방만 제거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거죠. 일단 공장에 물건만 빼놓고 이제 이게 해결됐다 이런 거지만 네, 창고만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창고를 해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공장 자체를 이제 공장 자체. 파괴를 시키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만 대사 수술은 도대체 뭔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이 비만 대사 치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라이프롱 테라피라고 해서 이게 장기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들 다이어트 해보셨겠지만 다이어트의 지속 효과가 2년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요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요요가 생기면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 상태보다 더 높은 체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이 반복되면 체질량 지수 35 넘기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만 대사 수술은
장기 지속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존하는. 그래서 2년간은 그 수술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2년의 장기 지속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생활 습관, 식습관을 의사와 함께 잘 교정하시면 2년이 지나도 평생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고 질환에 의한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보험에 적용이 됐고요. 주로 네, 의료 보험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현재는 주로 위를 절제하거나 위를 좀 작게 만들어서 조금 먹은 음식도 소화가 안 되게 하게끔 소장으로 우회하는 그런 2가지 수술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단 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비만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니라 물론입니다. 예, 물론이죠. 수치가 정확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준비한 화면이 있으시다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아, 이게 큰 수술이네요,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그렇게 많이 비만 대사 잘라내요? 수술이고요. 를 차지하고 그렇게 많이 비만 잘라내요? 대사 수술이고요. 수술 이름은 위소매 절제술입니다. 잘하니까. 지금 절제한 부위가 위의 좌측에 있는 위저부라는 곳이고요. 저 부분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량도 현격하게 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저부에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위저부를 완전히 절제해서 음식 섭취량도 줄이고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 감소가 가속화되고 체지방 세포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체지방 세포가 커지는 원인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를 비롯한 각종 대사 질환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비만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체지방도 없어지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수술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수술은 그러한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 동안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고 환자들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거죠. 합병증에서 벗어나서 삶을 제대로 살고 그 합병증에는 사망 위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인데 비만 환자들한테 적용한다고 하니 주변 분들은 네가 잘못했는데 무슨 수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인식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약간 다이어트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 수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비만 대사 수술이 아니었거든요. 뭐 이렇게 묶는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것도 들었고. 원래 그 위밴드 수술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밴드 수술도 현재도 비만 대사 수술의 한 가지 형태긴 합니다. 근데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이유는 위에 밴드를 감아줘서 섭취량을 확 줄이는 거고 효과도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했었는데 문제는 섭취량만 줄이지 다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섭취는 못하지만 그 남아있는 식욕을 주체 못하면 계속 먹고 토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그 반복 때문에 인해서 위식동요도 심해지고 결국은 밴드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비만 대사 환자를 위해서 위밴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이 미리미리 이 체지방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왔는데 수술을 미루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은 체질량 지수를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으니 비만도 30 이전에 본인의 의지로 돌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골치 아프네 이거. 나 오늘 이렇게 방송하다 식은땀 난 것도 처음이야. 진짜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복합적이고 뭐가 많으니까 예. 이렇게 미리 왜 조심하지 않았나 이게 또 후회가 되고. 지금부터 하면 돼. 무엇보다도 비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체지방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박성수 몸신 주치의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장우입니다. 이장우 씨가 체지방 감량을 방해하는 부종을 30분 만에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방법이 간단해서 정말 좋고요. 이거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체지방이 참 얄궂습니다. 그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특별한 몸신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분을 소개해 주실 분이 또 계시다고 해요. 예.
자, 누구신지요? 만나보시죠. 몸신을 소개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장우 씨 아니에요, 이장우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장우입니다. 오늘 나올 몸신은요. 요즘 저의 다이어트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동안 저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좋은 꿀팁들을 오늘 몸신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운동 배우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불러볼까요? 몸신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예. 아니, 사실은 이장우 씨가 오늘 올 때도 이분을 에스코트해서 같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일이 있어서 저렇게 인사만 남기고 갔는데요. 아무튼, 자, 오늘의 몸신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실는지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몸신! 저렇게 헐벗고 나올 일이야? 앞을 보고 얘기하게 되네. 누구십니까? 눈을 못 뜨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많은 분들의 건강한 몸을 책임지고 있는 트레이너 노성호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체지방 1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0%.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오늘 체지방을 확실히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사실은 2년 전까지 잘 유지를 하다가 요 근래 요요가 와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이번엔 요요 없이 실패 없이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빼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야말로 체지방만 빼고 싶거든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예. 의지하고 싶다, 맡겨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앞서, 이장우 씨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다고 인사는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네. 형 고마워. 다이어트 화이팅. 그래요. 이장우 씨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요구사항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체지방 감량이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체지방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2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체지방 감량을 방해하는 부종을 30분 만에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일 궁금했어. 부종을 30분 만에? 부종은 비만 여부를 떠나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거나 하는 생활 요인으로도 쉽게 생기는데요. 이 부종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종부터 없애야 체지방을 확실히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붓기가 안 빠지면 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붓기가 있다고 다 살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거는 뭐 조금 제가- 이제 오해가 있는 말씀이시고. 제가 오 교수님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진실 아닌가요? 제 아내도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부은 거를 빨리 빼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살로 남는다. 맞아. 이런 말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게 뭘 부은 거예요? 살찐 거지. 사람은 참. 아니, 이거 말해달라고요. 부종이 살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부종으로 인해서 이 지방이 우리 몸에 더 축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잘한다. 어머나.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외제 씨. 그 말이 그 말. 지금 테이블 넘어오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따가 다시 만납시다. 죄송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부종을 습담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습담은 쉽게 얘기해서 병리적인 수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습담이 있으신 분들은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좀 몸이 더 처지고 피곤하다 이런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습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가 원활치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축적된 수분과 부종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나중에 체지방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다이어트와 효율적인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부종을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1년 365일 항상 부어 있거든요. 빠진 적이 없어요. 부종이 부종. 아니라 체중이야 그냥. 그런데 도대체 이 부종을 어떻게 뺄 수 있는지 이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리
몸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부종을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직접 고안해냈습니다. 남는 체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체지방을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체지방 부종 타파 압박 쿨토시입니다. 체지방 부종 타파 압박 쿨토시입니다. 부종 타파 압박 쿨토시. 아니 쿨토시는 이게 더울 때 시원하라고 끼는 토시 아닌가요? 네, 압박 쿨토시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보통 부종은 하체에 많이 생기죠. 네. 그렇죠. 다리에 이 압박 쿨토시를 30분 동안 착용한 후에 제가 두 가지를 확인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하체 부종을 완화해 최종적으로 종아리가 몇 cm 줄어드는지와 우와. 두 번째, 부종으로 인해 막혔던 혈액순환이 얼마나 원활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그래도 뭐 하루에 매일 뭐 꾸준히 뭐 몇 달간 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0분 만에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처럼 잘 붓는 분들, 부종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정말 지금도 여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좀 몸이 좀 붓는 것 같고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쵸. 굉장히 다리가 답답한데 살도 살이지만요, 선생님. 저 부종 좀 이렇게 오늘 제 고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네. 아니 갑자기 애원을 하고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30kg 감량 이후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한 번 더 뭔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부종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텐데, 뭐 양쪽 어느 쪽에 더 부종이 심하다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네네네. 아, 그러면 저희가 좀 잴게요. 종아리에 뭔가 꽉 차 있어요. 저희가 좀 양쪽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좀 재고, 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압박 쿨토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예. 확인해 볼게요. 신발 벗고. 네, 알겠습니다. 편히. 네.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예. 당당하시네요, 체격이. 참. 예. 네. 다부집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부위를 재야 할까요? 네, 무릎뼈에서 약 10cm 아래 부분입니다. 아, 무릎에서 10cm 아래. 아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 뒤쪽도 한번 하나 더. 예. 몇이야? 47.5, 6, 47.6. 47.6, 네. 47.6이고요. 왼쪽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볼까요? 47, 45? 이쪽이 더 48? 88.0. 48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이 조금 더 확실히 다르네요. 47.6, 48인데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오른쪽 다리가 48cm로 네. 조금 더 굵기 때문에 네. 오른쪽 다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검사를 더 할 건데요. 예. 실제로 또 부종인 분들은 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네, 같이 또 확인을 하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보는 이 쿨토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또 빨간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돈 들였어요. 오, 저건가요? 와. 빌려온 거. 이렇게 있으면 되나요, 선생님? 선생님, 갑자기 나 재보고 싶다. 빨간 게 좋은 거야? 빨강이 빨간 게 혈액순환이 좋은 되는 거예요. 흥미롭죠. 본인의 그 혈액순환 상태를 저희가 적외선 열화상 그 카메라로 좀 감지를 해봤는데요. 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지요? 열이 없는데요, 거의?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거의 없는데 신기하게도 발목하고 발등 쪽이 약간 붓죠. 그리고 다리하고 종아리, 무릎까지도 전부 다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이어서 노란색. 대단하다. 지금 현재 그렇고요. 이렇다면 어떠세요? 혈액순환 지금 상태가? 네, 먼저 설명해드리면 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라면 빨간색이 많이 분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김명선 씨는 대부분 초록색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발끝을 보시면 안 보이죠? 네. 네. 발가락이 감지가 안 된 거예요. 발가락이 감지가 안 발가락, 네. 예. 평소에도 부종이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체지방을 확실하게 줄여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평소에 부종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압박 쿨토시 그 방법 같이 알아보죠.
준비물이 있죠? 네, 준비물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데요. 네. 바디 미스트, 거즈, 랩,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네. 근데 포인트는 바디 미스트를 차갑게 사용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종아리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네. 부종을 없애는데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집에 여자들 그 웬만하면 다 스타킹 가지고 아, 저기 있죠. 그냥 압박 스타킹. 탄력, 고탄력 뭐 이런 거요? 스타킹. 네, 어,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일반 압박 스타킹보다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올라가는 방향인 발목,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심장에서 멀수록 강하게, 심장에서 가까워질수록 약하게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방법이 되게 어려운가요? 사실 제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네. 부종이 좀 있거든요. 아우, 예. 지금 잘 배워서 딱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재료로 봐서는 뭐 집에서 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배워볼까 봐요. 네,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네. 첫째, 거즈를 차가운 바디 미스트에 흠뻑 적신 후에 종아리 전체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또 거즈가 없는 네. 분들은 얇은 가제선 수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재 손수건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 네, 두 번째, 그 위에 랩으로 한번 감싸면 되는데요. 랩은 압박 스타킹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너무 세게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30분 동안 착용하시면 됩니다. 완전 간단하네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넉넉하게 적셔주세요. 예. 바디미스트, 시원한 바디미스트를. 이거, 예. 살살 살짝. 힘이 너무 세셔서. 그대로 어머나. 바디 풀토시. 감싸주세요. 시원하겠다. 잡아주세요. 여기도 잡아주세요. 아니 근데 저거 두르는데 이렇게 팔에 힘이 들어가나? 진짜 삼두분이. 아니 3두 2두가 이렇게 나올 일이에요? 지금 저분이 뭐예요? 랩은 살살. 살살만. 이건 뭐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예. 가족이 누가 어우, 굉장히 차갑네요. 네, 시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안 들어가지 않겠죠? 사이즈가 있지요. 네 사이즈 있어요. 그렇죠. 스몰, 미듬, 라지. 네네네. 요게 제일 큰 거라고요, 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네. 압박이 더 잘 되겠죠, 뭐. 네, 네,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서로 같이? 제가 잡아주세요. 좋아요. 오! 역시. 네, 오! 네. 됐어. 이게 압박 스타킹이 사이즈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리 정도에 맞는 걸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느낌 어떠세요, 명철 씨? 저는 정말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 이게 부종이 없어질지 정말 좀 궁금해요. 다리 한번 내려주세요. 네네네, 내리겠습니다. 자, 아까 48cm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30분을 김명선 씨를 위해서 같이 기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궁금합니다. 종아리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예,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되게 차가워요. 네. 왜 차갑지? 되게 차가워요. 안에가 너무 시원해요. 네. 자, 드디어 30분이 경과됐습니다. 예. 어떻게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되게 시원하고요. 예. 시원하면 오래 가고요. 시원하다. 그리고 약간 좀 너무 시원하도 못해. 약간 화해요. 약간. 오. 하여튼 여름에 하기에는 괜찮네요. 시원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인. 네. 풀까요? 네. 네. 보시죠. 와. 이쪽으로 가서. 고생했다. 그러네요. 꽉 조여져가지고. 여기, 예.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잘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네. 야, 과연 줄었을까? 과연. 아까 48cm였죠? 네, 48. 기억하시죠? 예. 줄었나요? 보이나요? 과연 줄었을까? 과연. 아까 48cm였죠? 네, 48. 기억하시죠? 예. 줄었나요? 보이나요? 오! 줄었다. 줄었나요? 보이나요? 오! 줄었다. 어머. 47.2 이렇게 해서 0.8cm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죠. 이게 풀토시하기 풀토시를 전. 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발목과 약간 발등 윗부분 정도까지만
붉은 색과 노란색이 보였습니다. 자, 과연 30분 이후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시죠. 오! 아까 분명히 색깔이 없었는데 왜 아니 양다리가 안한 다리도 빨개졌어요. 오! 대단하다. 와. 똑같이 순환이 됐네. 김명선 오늘 정말 예. 와, 그리고 발의 형태도 변하네요. 더 많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데요. 한쪽만 했는데도 양쪽 다리가 다 그렇고요. 발가락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와. 야, 프리피언 이렇게.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다리를 시원하게 해주면 떨어지는 체온을 올리려고 열을 발생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거기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발목은 강하게 조여주고 심장으로 올라갈수록 조여짐의 세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정체돼 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야, 이건 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네. 그 다리는 계속 추웠잖아요. 네네, 되게 네. 시원했거든요. 쿨링이어서. 저는 계속 시원해가지고 또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했을 때 파란색으로 될 줄 알았어요. 더. 네, 근데 오히려 빨간색이 나와서 너무 신기하고 네. 또 막 좀 붓기도 빠진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쪽 다리까지 빨개진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선 씨를 통해서 쿨토시의 그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하겠어요. 근데 방법이 간단해서 정말 좋고요. 네. 이게 쿨토시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예. 특히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이제 직장이 오래 서 있는 직업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지 아래를 이렇게 숨길 수가 있으니까 일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게 좀 결정적이죠. 체지방을 확실하게 없애는 운동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전공 아닙니까? 네. 체지방을 없애기 위한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었으면 바로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만큼 체지방을 태우는데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일명 개구리 전신 운동으로 어깨, 등, 엉덩이, 다리까지 전신 체지방을 한꺼번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개구리 좀 두꺼비도 빨리. 예. 오늘 의상 딱이십니다. 이 색깔로. 개구리 전신 운동 같이 해볼까요? 제가 알려드릴 체지방 폭파하는 개구리 전신 운동은 밴드 2개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선 후에 허벅지와 양손에 밴드를 끼워주세요. 허벅지와 양손에요? 다리 양쪽에 밴드를 끼워주세요. 작은 밴드가 다리인가요? 강한 밴드를 무릎 바로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강한데. 노란 조금 약한 밴드를 손목에 끼워주세요. 이런 게 약한 거라고. 그러면 강한 걸 어는 것부터 문제군요. 똑같이 듣거든. 여기 축구하세요. 넘어지면. 말도 그렇지 그래. 저희 식구들이 이렇답니다. 또 나 늦게 한다고 또 나가고 뭐라고 아니에요, 하기만 해봐. 선생님. 아유, 뭐 어쩌다 저렇게 됐어. 그게? 아니, 대체 왜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 됐어? 아, 됐어요, 이제. 네,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네. 그리고 팔도 90도로 구부려주신 후에 무릎과 고관절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대로 부드럽게 무릎과 손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다시 벌려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마지막 한 번은 최대한 길게 쭉 벌려서 등을 완전히 접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길게 쭉 벌려서 등을 완전히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동작이 1개이고 총 15번을 하고 3세트를 진행하면 어깨에서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자극시켜줘서 이제 한 가지 운동으로 전신 체지방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예. 네, 제가 한 혹시- 3회 정도 시범을 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고 또 옆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하나, 둘, 빨리. 길게. 빨리. 둘, 둘, 셋, 아, 이렇게. 셋, 둘, 세 개. 넷, 또 있고.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든데. 이매진님. 짠. 너무 잘해. 아니거든요. 짠. 너무 잘해. 아니거든요. 참아 등을 잘 보세요. 아, 허리하고. 예. 네,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엉덩이. 옆으로 걸. 하나, 둘, 허리선님. 길게. 둘, 다리예요. 길게. 근데 주의할 거는 밴드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게 타이트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임예진 씨처럼 말이죠? 네. 야. 야. 자, 느낌 왔습니까? 네. 네. 네, 15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네,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앉아야 돼, 좀 더 앉아. 더? 더? 오케이, 됐어. 시작. 하나, 둘, 쭉. 둘, 둘, 쭉. 넷, 둘, 쭉. 넷, 둘, 쭉. 짠. 쉽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네, 좀 벌려주세요. 느슨해지지 않게 유동도 유지. 네, 5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요새. 지금 몇 번 했지? 네, 2번 남았어, 2번 남았어. 이거 되게 힘드네. 저 원기준 씨 한번 해보세요. 원기준 씨. 한 3번만 더 해보세요. 시끄러워서 괜찮을까? 네. 일단 자세를 잡고 잘한다. 자세 좋네. 하나, 둘, 오, 잘한다. 둘, 아, 제 표정은 뭔가요? 네. 아, 표정이 너무 보기 싫어요. 네. 표정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명선 씨 해보니까 실제로 힘드셨어요? 땀이 나요. 땀이 나요? 네네. 어디가 제일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슴이랑 등이. 가슴하고 등. 안 쓰던 그래요? 네. 가슴이랑 날개 쪽, 등. 예. 전 허벅지 너무 아픈데요? 허벅지. 그 이매진 씨는 참 희한하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예. 아, 저 후들후들거려서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무엇보다, 네, 오늘 나는 몸신이다 처음이었어요. 예, 또 평상시 친한 이장우 씨의 소개로 또 등장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면서? 네, 오늘 나는 몸신이다 나와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고 네.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몸신이다를 통해서 체지방 줄이고 건강한 몸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성호 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체지방의 분해를 방해하는 이 부종을 없애야 하는데요. 노폐물도 없애고 부종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가 있다고 해서 또 두 분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을거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기분 좋아. 자, 오늘 알려드릴 이 첫 번째 식품 솔루션, 이 노폐물을 잘 배출해주고 부종을 완화해주는 곡물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곡물 그런 곡물이 삼총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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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콩? 예, 검은 콩. 네. 저거는 뭐예요? 자, 맞춰보세요. 그렇죠. 비리. 아우. 이걸 알아봐요. 우리 또 하나 이거 모르세요, 이거? 장마루도 먹는 율무? 아우, 정답. 저는 당연히 뭐 야채나 채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검은 콩이랑 지금 뭐 율무랑 귀리가 나왔는데 또 요거를 또 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곡물 모두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 제거는 물론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칼륨, 그리고 율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철분 이런 영양소들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특히 체내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노폐물을 함께 배출시켜줍니다. 자, 이 귀리에 함유된 무기질이 이뇨작용을 일으키는데요.
또한 귀리에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3대 영양소와 함께 이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식품 알아보겠습니다. 뭔가요? 체지방 줄이는 식품 솔루션 두 번째 식품은요. 바로 뭐예요? 망고인가? 뭐예요? 망고인가? 감귤? 레몬인 레몬? 라임? 체지방 줄이는 식품 솔루션 두 번째 식품은요. 바로 뭐예요? 망고인가? 뭐예요? 망고인가? 감귤? 레몬인 레몬? 라임? 아, 예. 뭔가요 대체? 네, 이게 이 망고류인데요. 망고 맞네.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던 망고와는 조금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죠. 작은데. 예, 애플 망고? 네. 정말 궁금하죠? 네. 처음 보는 망고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름이 와일드 망고. 와일드 망고. 와일드 망고? 저건 또 가루네. 그러니까요. 다르다. 야생 망고인가? 네. 선생님, 제가 평상시에 망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애플 망고, 뭐 그린 망고는 들어봤는데 저 와일드 망고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망고는 보통 아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반면에요. 그렇죠. 이 와일드 망고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야생 망고. 또 아프리칸 망고 또는 부시 망고라고 불리웁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망고의 씨앗 크기는 망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데요. 단백질도 많고요. 식이섬유 등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바로 과육보다 씨앗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과육을 먹는 일반 망고와는 달리 와일드 망고는 씨앗을 먹습니다. 와일드 망고는 씨앗을 먹습니다. 아니 근데 맛있는 과육을 안 먹고 씨앗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씨앗은 생각도 못했는데 또 씨앗 맛이 또 궁금하기도 해요 또. 네, 와일드 씨앗 망고 맛을 씨앗 한번- 맛을 좀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저 정말 궁금해가지고. 난 세상에 베스트 씨앗 맛이 무대입니다. 궁금한 사람은 처음 예. 봤어. 아니 저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거 아, 좋아하거든요. 오세요. 네, 좋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니? 예. 아니, 근데 치아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딱할 텐데. 안 돼, 안 돼. 너무 딱딱하네. 너무 딱딱하네. 벌칙인가요? 네. 뭐죠 이거? 이거 어떻게 아, 먹어요? 뭐야? 아이, 장난해. 이거 안 씹. 아니, 저도 해봤는데 이게 안 씹혀요. 노한진 박사님, 한번 씹어 드셔보시죠. 이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렇게 씨앗이 딱딱하기 때문에 와일드 망고는 씨앗을 통째로 씹어 먹지 않고요. 못 씹어. 씨앗을 갈아서 이 분말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김명선 씨 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왜 이제 알려줘요 이 사람아? 그래서 그걸 왜 이제 알려줘요? 제가 안 그랬다니까. 이 나갈 뻔했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영선 씨, 정말 가루 맛이라도 기회를 좀 그래서. 보여줘요. 조금만. 이거 그냥 이렇게 맛보면 되나요? 네, 여기 손으로 해서 먹을게요. 아니, 본인만 쓰실 네. 거니까. 씨앗 맛이라는 게. 응? 어우시오. 어우 이게 약간 새콤달콤한 게그 비타민 C를 먹는 느낌이 진짜요? 네. 씨앗인데? 네네. 굉장히 막 침이 막 갑자기 줄줄 나와요. 조금 퍼오세요. 네, 퍼오라고요. 네. 우리가 부모님 갖고 갈까요? 네. 아니, 호기심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니, 또 그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 선배님 갖다 드릴게요. 예. 선생님 진짜. 한번 맛이라. 일단 털어 넣으세요, 다. 네. 털어 넣으세요. 다 털어 넣으세요. 너무 많은데. 진짜 쉬어요. 와. 이거 벌칙이야. 아. 그래요? 바보들의 대행. 저요? 저거 같아, 그 비슷한 거. 바보들의 대행. 저거 같아, 그 비슷한 거. 맛있는데요? 다네요. 어머. 아니 근데 비타민 C 같지. 이 와일드 망고가 어떻게 체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삼시세끼 식사보다 늘 제 주변에 먹을 게 떨어지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곳에 다 군것질이 있는데, 저 사실 이 의자 뒤에도 주전부리가 쫙 들어있어요. 군것질. 지금 이 발 밑에도 이게 붕어가 있네요. 항시 있어요. 항시. 붕어를. 군것질이 저는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억제해 주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요. 식사량을 줄이고 또 군것질을 줄이는 것일 텐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번푸드 다이어트도 하시고 저열량 식사 또는 무조건 굶는 단식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 이틀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밤마다 뭐 야식 생각도 나고요. 또 본인의 의지대로 식욕이라든지 식탐을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11번을 다이어트 해봤지만 참기 힘든 게 정말 식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참자 하면은 더 욕망이 막 들끓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음식 지나다니고. 그건 참 인간으로서 그걸 누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죠. 정말 힘들죠. 네. 따라서 그런 이유가 이 정상 체중일 때는요.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적절하게 분비되면서 지방 산화를 촉진하고요. 또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서 체지방이 빨리 쉽게 빠질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갈수록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에 있던 지방세포의 수 그리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고요.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렙틴이 나와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량 이상의 식사를 잘 해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다이어트의 큰 실패 원인 중에 하나인 식욕이나 식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와일드 망고 씨앗이 아디포넥틴 호르몬 그리고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잘 맞춰줘서 건강하게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이 와일드 망고 씨앗 추출물을 10주 동안 52명에게 섭취를 시켜봤는데요. 단 10주 만에 체중 12.8kg, 그리고 허리둘레 16.19cm, 체지방률 6.3%가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인슐린 기능과 신진대사 모두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균형에 일단은 도움을 준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그 건강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있죠. 이 와일드 망고가 건강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삼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다양한 비만 합병증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와일드 망고 씨앗 추출물을 4주 동안 섭취시켰더니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약 10mmHg 이상 낮아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45% 감소,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46% 증가했으며 혈당 또한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100여 명의 과체중 환자에게 이 와일드 망고 씨앗 추출물을 10주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체지방은 18.4%, 총 콜레스테롤은 26%, LDL 콜레스테롤은 27%, 혈당은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군요. 이 와일드 망고 씨앗이 정말 조그마한데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아까 맛보신 거 보니까 굉장히 시고 막 한데 이걸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와일드 망고 씨앗 분말을 이용해서 시원한 청량 음료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와망 스파클링입니다. 와망 스파클링입니다. 와망 스파클링? 와망. 와일드 망고 스파클링. 네,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와망 스파클링의 준비물은 일단 탄산수 200ml 준비했고요. 또 와일드 망고 씨앗 분말은 0.3g 정도. 굉장히 정도입니다. 조금 들어가네요. 만드는 방법은 잘 보세요. 이 탄산수에 와일드 망고 씨앗 분말을 이렇게 넣습니다. 얌전하게 넣어서. 우와. 설마 끝났나요? 자, 주세요. 안에 청량하고 안에 맛있겠네요. 네. 굳이 왜 옮겨 담으시고? 와망 스파클링이 완성됐습니다. 네. 아주 뭐 청량한 색깔이에요. 네. 아주 엷은 빛에 샴페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번 맛을 보시고요. 이 유리잔에 색이 지금 그 담으니까. 와일드 망고 씨앗을 넣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그래요. 네.
진짜 맛있는데요? 충분히 맛있어요. 아까 그 분말 가루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뭐 맛없는 게 있겠니? 그러니까요. 예, 맛있네요. 그래. 설탕 약간 단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달달한 가볍게 마시기 좋은.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먹을 때 마실 때 주의할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먼저 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 씨앗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하루 권장 섭취량은 가루를 기준으로 약 300mg, 아까 0.3g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정량을 잘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리나 뭐 어깨가 뭉치고 뭐 결린다, 담이 왔다. 선생님 거기 아파요? 이런 통증의 시작점이 바로 꼬여버린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인 거죠. 금손 중에 금손 큰금손. 이쪽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많이 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편안하신데요?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너무 고맙습니다. 채널 A